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아마 화학2 하는 학생들에게는 첫 모의고사가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의 특성에 관한 설명인데 표면적을 작게 하려는 힘을 우리는 표면 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는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과 관련이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물질 가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구조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 나와 있습니다. 분자량은 비슷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OH가 있고 여기에 O가 있는데 나에 나와 있는 OH는 수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OH입니다. 그죠? 기준 끓는 점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거는 일단은 나일 거예요. 나가 끓는 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는 가와 다를 봐야 되는데 다는 중심에 있는 O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얘는 극성이고 그 다음에 가는 무극성이잖아요. 따라서 극성인 다가 조금 더 끓는 점이 높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표는 같은 양의 기체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체 가나다가 있고 압력이 지금 서로 다른 조건이고 온도도 전부 다 다른 조건이네요. X와 Y를 구하라고 했는데 기체에 관해서 묻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체에 관한 식 PV는 nRT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n이 같은 양으로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n은 RT 분의 PV가 같아야 되고 이때 R은 기체 상수로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T분의 PV가 같아야 됩니다. 가에서 T분의 PV를 구하면 200분의 1 곱하기 1이라고 적을 수 있고 나에서는 200분의 X 곱하기 2라고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X는 2분의 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는 Y분의 2 곱하기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지금 200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Y는 2는 4, 4, 2, 8, 800이 되어야 되겠네요. 따라서 X는 2분의 1, Y는 800이니까 400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고체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철의 구조가 나오는데 철의 구조는 채시 밑방 구조, 염화 리튬의 구조는 면시 밑방 구조, 그리고 유리는 이거를 비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지금 규칙적이지 않고 지금 규칙적인 구조가 아니죠. 이런 경우는 끓는 점이나 이런 것들도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기 기역은 염화 리튬은 결정성 고체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맞는 설명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정성 고체죠. 유리는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디귿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철이 염화 리튬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고체 상태에서 철은 금속 결합, 염화 리튬은 이온 결합이니까 당연히 금속 결합이 더 큽니다. 이온 결합은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죠.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용질 A가 녹아있는 수용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 가의 밀도는 1g/ml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에서 농도가 0.1몰, A 질량이 1, 수용의 부피는 101ml라고 되어 있네요. 가는 밀도가 1g/ml니까 1g/ml니까 얘는 101g 따라서 용매가 100g 그리고 용질이 1g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X몰이라고 했고 A가 이만큼 있고 수용의 부피가 250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X몰 곱하기 0.25 리터를 했을 때 0.25X 몰에 A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X를 구하라고 했는데 가에서 0.1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1몰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 1kg에 0.1몰의 용질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어진 요 식을 보면 지금 용매가
100g이니까 0.1kg이에요. 그죠? 0.1kg이니까 용질의 몰수는 0.01몰이 될 겁니다. 근데 1g이 0.01몰이니까 A의 분자량은 100이 되겠네요. 따라서 A의 분자량이 100이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농도를 구하려고 하면 이 부분을 보면 0.25x 몰인데 얘가 100이니까 25x가 2가 되고 따라서 x는 25분의 2가 되니까 얘는 100분의 8이 되어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액체 A와 액체 B의 증기압력 곡선을 나타냈는데 증기압력 곡선을 보면 같은 온도일 때 A의 증기압력이 B의 증기압력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A의 증기압력이 B의 증기압력보다 더 크니까 A가 증기가 되기 쉽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 말은 A의 분자 간 힘은 B보다 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A의 분자 간 힘이 B보다 약하니까 더 증기가 되기 쉬웠겠죠. 표는 지금 수소와 중수소로 이루어진 물의 기준 끓는 점을 나타냈는데 지금 기준 끓는 점이 중수소로 나타낸 게 더 높고 A와 B는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억에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액체 상태에서 분자 사이의 인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분자 사이의 인력은 끓는 점을 비교를 하면 알 수 있죠.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인력도 높은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물의 기준 끓는 점에서 증기압력은 중수소로 만들어진 물의 기준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기압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도 증기압력은 일기압이 되고 요 경우에도 증기압력은 일기압이 되니까 디귿은 틀린 설명이고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7번 보겠습니다. 포도당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 원투가 있는데 포도당의 분자량 18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포도당 18g이 있다고 했고 얘의 분자량은 180이니까 0.1몰의 포도당이 있습니다. 물에다가 녹여서 1몰라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물이 있을 때 물 1kg에 포도당 1몰을 녹여야 1몰랄이 됩니다. 근데 지금 포도당 0.1몰을 녹여서 1몰랄이 되려고 하면 물도 0.1kg, 즉 100g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100이 되겠네요. 자, 2 보겠습니다. 포도당 18g 역시 0.1몰입니다. 물 982g에 녹여서 니은 퍼센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질량 따라서 982 더하기 18 그램 분의 용질의 질량 18g 곱하기 100을 했을 때 농도니까 얘는 1000분의 18 곱하기 100이고 얘를 약분하면 1.8%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8번입니다. A 수용액에 대한 자료이고 A 분자량이 6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물의 몰랄 내림 상수를 물어봤어요. 우리는 몰랄 내림 상수가 들어가는 공식을 떠올릴 수 있겠죠. 어떤 공식을 떠올릴 수 있냐면 어느 점이 내려간 정도는 몰랄 내림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하면 된다라는 공식입니다. 지금 몰랄 내림 상수를 모르니까 그냥 KF라고 두고 몰 농도를 곱하면 어느 점이 나올 건데 물의 어느 점은 0도씨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느 점이 1.5A만큼 내려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몰랄 농도를 구해보면 물의 질량이 500일 때 1.5g을 녹였습니다. 그러면은 1kg일 때는 3g을 녹였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1kg에 3g, 3g을 60으로 나눠주면 20분의 1몰랄이 되겠네요. 그럼 20분의 1몰랄을 했을 때
1.5A가 내려갔으니까 따라서 KF는 1.5A 곱하기 20이 되어야 되니까 얘는 30의 A, 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기체 A의 분자량을 구하는 구하는 실험이다라고 되어 있고 기체 상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기체 A가 들어있는 가스통 질량 W1을 측정하고 연결을 해서 주사기에 기체 A를 모은 다음에 주사기 A의 부피를 측정했고 가스통을 분리한 뒤 질량 W2만큼 을 측정했습니다. 우리는 질량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질량 변화가 있냐면 W1에서 W2를 뺀 만큼이 주사기에 들어있는 A의 질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험실의 온도 T와 대기압 P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면 지금 W1 빼기 W2를 하면 약 0.2g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V는 T와 K 값이 나와 있습니다. A의 분자량 물어봤어요. 자, 우리는 기체가 나오니까 PV는 nRT라고 하는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N은 N분의 W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면은 PV는 M분의 WRT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M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M은 PV분의 WRT라고 나타낼 수 있고 P는 1atm, V는 150ml, W는 0.2g, R 값은 RATM per liter 몰 K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T 값이 30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될 건데 지금 여기는 리터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리터로 바꿔줘서 0.15리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리터, ATM 없어지고 그 다음에 켈빈이 없어지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램 퍼 몰만 남게 될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400R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고체 가와 나의 결정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인데 가와 나의 단위 세포는 한 변의 길이가 A1, A2인 정육면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A를 봤더니 어디에 입자가 있냐면 이렇게 꼭지점에 입자가 있고 정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A가 채심 입방 구조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나는 같은 애들 기준으로 보면 요렇게만 있죠. 그러니까 나 구조는 단순 입방 구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기획은 맞는 설명입니다. 나를 보면은 나는 하나의 입방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A 양이온은 8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한 개가 통째로 들어있으니까 AB라고 적어야 되겠죠. 따라서 니은 틀렸습니다. 가의 단위 세포에 포함된 A의 수는 2, 나의 단위 세포에 포함된 B 음이온의 수는 1, 따라서 2배이다라는 설명은 맞으니까 기역 디귿이 되겠네요.